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초부터 프리랜서로 다양한 웹사이트 개발을 했었고 광고 플랫폼 스타트업에서 50만 사용자 앱을 책임 개발하였습니다. 또 여행 플래닝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하고 CTO로 7년간 역임하며 한화, SK 등 대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하였고 한국관광공사 선정 2015 창조 관광 기업으로 선정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코딩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보셔야 할 영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딩이란 취업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사업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취미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부업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던 가장 빠르고 아주 간단하게 기술을 성공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 가장 중추적인 개념은 가짜를 하지 말고 진짜를 하자는 것입니다. 코딩의 순 목적을 그대로 행하면 빠르게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돌아서 가게 됩니다. 영어를 배울 때 영어로만 매일 대화해야만 하는 환경에 처해지면 이보다 더 빠르게 영어를 늘릴 수는 없겠죠. 진짜 영어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에요. 코딩도 여러분들이 진짜 만들고 싶은 걸 만든다면 빠르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 지향적이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있는 허들들을 무시하거나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목적지가 없고 결승점이 어딘지도 모른다면 눈앞에 펼쳐진 허들밖에 보이지 않게 되고 결국에 반복되는 허들들에 지치게 되고 별것 아닌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져서 코딩이라는 레이스를 멈추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스타트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한 것처럼 목표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게 없더라도 목표 지향적으로 목표가 있는 것 마냥 우리가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목표 지향적인 학습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포기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딩을 배우려고 하면 알 수 없는 용어들이 숱하게 나와요. 코딩을 잘 하려면 모르면 그냥 패스입니다. 우리는 코딩을 잘 하고자 하는 목표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용어 하나하나마다 집요하게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예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완벽하게 아는 순간은 결코 오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글을 매우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격조사와 보조사의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국어를 학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만 알 것 같은 내용이에요. 격조사와 보조사가 우리가 의사 표현하는데 영향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몰라도 무관하며 혹시 알고 싶으면 그때 그냥 검색하면 되는 거죠. 코딩 잘 하려면 구글링을 잘하면 된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르면 그때 검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컴공 교수님과 실무에 있는 개발자를 놓고 누가 더 코딩을 잘하냐 비교를 하자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실무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합니다. 최근 트렌드도 더 잘 알고 있고요. 학문과 실제 목적이 있는 개발은 아예 다른 차원이다. 학문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타나도 그냥 무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번 생에서 코딩으로 뭔가 만들고 싶다면 처음에는 대충 해라. 매우 중요합니다. 완벽한 순간은 절대 오지 않는다. 자, 그럼 코딩이란 뭘까요? 코딩을 짜는 것이 코딩입니다. 코드를 짠다는 것은 코드로 된 문서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드란 뭐냐? 우리가 사용하는 앱이나 웹이나 모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럼 코딩이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언어로 문서를 만드는 거구나. 맞습니다. 프로그래밍은 뭘까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럼 코딩과 프로그래밍 차이는 뭔가요? 코딩은 코드를 짜는 그 행위 자체, 프로그래밍은 코딩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의 개념이지만 그냥 같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그럼
코딩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구나. 네, 맞아요. 코딩과 프로그래밍의 정의가 끝났습니다. 그럼 웹은 뭐고 앱은 뭐고 웹앱은 뭘까요? PC에서 naver.com naver.com 주소를 치고 들어가는 게 웹입니다. 같은 네이버닷컴을 치고 들어가도 스마트폰에서 보면 네이버가 스마트폰에 맞게 보이죠. 그것이 모바일 웹이고요. 앱은 안드로이드라면 구글 플레이, 아이폰이라면 앱스토어에서 네이버라고 검색하고 설치하는 게 앱입니다. 웹앱은 뭘까요? 웹을 앱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웹앱입니다. 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웹보다 단순하고 유틸리티에 가깝고 도구적이고 기능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웹서핑이라는 말은 있지만 앱서핑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만큼 앱은 목적이 뚜렷한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웹을 그렇게 만들면 웹앱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번역기인 팝하고는 웹으로 접속을 하나 앱으로 실행을 하나 화면이 비슷하고 기능도 비슷합니다. 이때 팝하고의 웹을 웹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웹과 앱과 웹앱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더 본론으로 가서 코딩을 처음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딩이란 코드로 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코드로 된 문서를 작성해 봅시다.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한글을 쓰고 미국인들은 영어를 쓰죠. 컴퓨터는 사실 0과 1 두 가지 숫자만을 사용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하드웨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대화하려면 0101000011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컴퓨터는 화면에 안녕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찍게 됩니다. 그럼 이번엔 좀 더 긴 문장인 안녕하세요 to the J입니다 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으면 010100011011101010101010 이거 사람이 할 짓이 못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이 방법으로 코딩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원초적인 언어고요. 그래서 C 언어를 비롯한 인간들이 쓰기에 편리한 언어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언어들은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컴파일이란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는 코드로 된 문서를 PC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의 실행 파일 확장자가 exe 파일인 것은 모두 아시죠? 개발자가 이 exe 파일을 실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코드로 된 문서를 만들어 놓고 이 파일을 컴파일 시키면 문서가 번역되는 것이고 결과물로 exe 파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코드로 된 문서는 소스라고 하고요. exe는 결과물입니다. 결과물만 사용자들에게 배포되거나 판매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소스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소스가 배포된다면 누구든지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웹이나 앱은 물론이고 키오스크, 냉장고, TV, 자동차 어떤 기기든 인터페이스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가장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불리우는 영역입니다. 개발에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사용자의 눈에 보이는 화면, 앱 화면, 웹 화면이고요. 백엔드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유튜브라고 하면 유튜브의 내용은 항상 달라지지만 화면의 틀, 레이아웃은 항상 그대로죠. 왼쪽 상단에 유튜브 로고가 있고 그걸 누르면 홈 화면으로 가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검색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어떤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 바로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줄여서 UI, UX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의 기존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 버튼은 그 행동을 하겠구나 하고 학습이 되고 인지가 된 것이죠. 마치 암묵적인 약속이 된 것처럼 왼쪽 위에는 로고가 있고 오른쪽 위에는 로그인된 사용자의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맨날 바뀌면 검색이 어디 있는지 설정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겠죠. 돋보기를 눌렀더니 검색이 아니라 인기 영상이 나오면 황당하겠죠. 짜증나고 사용하기 힘들겠죠. 이런 혼란을 막고 사용자의 경험을 올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론트엔드 영역의 담당이자 목적입니다. 서비스와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사용자에게 더 편하고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UI, UX를 기준으로 최초의
기획과 디자인이 됩니다. 디자인의 결과물은 이미지 파일이고요. 이걸 코딩으로 만드는 것을 퍼블리싱이라고 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에 퍼블리싱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디자이너에 더 가까운 퍼블리셔가 있고 개발자에 더 가까운 퍼블리셔가 존재합니다.